여러분, 오늘은 좀 섬뜩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위험한 공통점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베네수엘라와 한국,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석은 정말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딱 제시합니다. 흔히들 베네수엘라가 석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분석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원인은 권력의 빨대를 꽂고 시스템을 좀먹은 카르텔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그 카르텔의 실체가 뭘까요? 바로 엔추파도스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한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추파도스, 스페인어로 연결된 자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겉보기엔 멀쩡하다는 겁니다. 선거도 하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다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권력에 딱 붙은 소수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막아버리는 상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껍질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썩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석이 콕 집어서 지적하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소름 돋는 유사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한 그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법이 무기가 되는 현상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모두를 공정하게 다스리는 도구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불법은 덮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쓰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입법권을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조끼처럼 쓴다는 비판이 나오죠. 이게 정확히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의 분개입니다. 법원이야말로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법원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기능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사라지고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정확히 이 길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탄핵의 남용입니다. 탄핵은 정말 심각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써야 하는 비상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정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일상적인 도구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은 마비되고 제도의 안정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자료에선 이걸 정치적 스팸질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이 붕괴하는 세 가지 징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 가장 냉소적이면서도 무서운 지점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견제 세력이라고 믿는 야당조차 사실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적보다 우리 편인 척하면서 시스템을 좀먹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경고죠. 여기서 말하는 가짜 야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정부와 맹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세력인 거죠. 싸움은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 뒤로는 권력이라는 파일을 나눠 먹으면서 이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막는 가장 교묘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분석은 문제가 특정 인물 한두 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스템 전체에 퍼진 암세포와 같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회, 법원, 언론, 교육계까지 사회 곳곳의 권력과 이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는 거죠. 이들은 서로를 봐주고 밀어주면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암세포, 엔추파도스의 실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리더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네트워크의 다른 누군가가 앉을 뿐이에요. 정책 몇 개 바꾼다고 될까요? 네트워크는 어떻게든 저항하고 무력화시킬 겁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이 공색 네트워크 전체를 도려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 암덩어리 도려내기. 이 분석의 핵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라 암덩어리 자체를 뿌리째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아주 절박한 진단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바로 시민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나라는 요란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제도가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아래에서 신뢰와 시스템의 본질이 조용히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설마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스템 내부의 왜곡된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 조용한 붕괴를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분석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영웅처럼 떠받들지 말고 그들이 속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달콤한 구호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실제로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눈감아주는 순간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인 덕질을 멈추라는 직설적인 조언이 바로 그 뜻입니다.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어쩌면 베네수엘라의 경고는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분석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